쿠키 형상 속의 무수한 떡밥으로만 존재하다가 드디어 카리스마 넘치는 끝판대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타노스. 하지만 이 타노스를 연기한 배우 조슈 브롤리는 타노스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무수한 웰메이드 작품에 출연하며 그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런 조슈 브롤린의 강렬한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방향으로 잘 표현된, 그리고 타노스라는 캐릭터로 그를 처음 알게 됐다면 꽤나 반전적인 느낌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작품 올리 더 브레이브입니다. 이 작품에서의 그는 인류의 절반을 삭제하는 광기 어린 악당이 아닌 오히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소방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소방관이 아닌 자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만을 전문적으로 진압하는 최정예 특수소방팀의 팀장 에릭 마시로 말이죠. How y'all doing? Eric Marsh, Crew 7. My captain, Jesse Steve. This fire is going to shift down here. I figured you and your crew should go down and prep that creek for a burn.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맞불 작전이라는 용어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산불 진화 방식입니다. 건물 화재와 같은 소규모의 화재는 직접 소화 방식으로 얼마든지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자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경우엔 아무리 헬기를 동원해서 대량의 물을 뿌리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마시가 이끌고 있는 특수소방대는 거대한 재난이 되어버린 산불을 직접 끄기보단 좀 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진행될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불길이 옮겨 붙을 만한 지역의 발화물질들을 미리 모두 태워버리는 맞불 작전이 바로 그것이죠. 직접 불을 끌 수 없다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서 더 이상 불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이 맞불 작전은 항상 화재의 최전선에서 전문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강도의 훈련으로 그들의 신체를 단련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죠. 에릭은 그런 최정예 소방팀의 팀장으로서 대원들을 육성하고 직접 작전을 지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요 사건들은 그런 에릭의 최정예 소방팀에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마약 중독자 브랜든이 신입 단원으로 지원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죠. Slots are all filled, man. Sorry, dude. Thanks, man. Hey, we got one slot open. You want to interview for it? 브랜든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의미 없는 인생 낭비에 지쳐버린 어머니마저 제발 집을 나가달라는 부탁을 그에게 던질 정도였죠. What is this? I'll be home at 7. When I get back, I want you gone.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옛 여자친구의 임신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의외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그녀에게 건넸지만 You'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또다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나락을 확인한 브랜든은 더 이상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에릭의 소방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목표였던 미국 최고의 소방팀 육성에 전혀 맞지 않는 브랜든을 그의 팀의 신입으로 받아주게 되죠. 이후 영화는 산불 소방관들의 훈련 과정과 실제 진화 작전 과정을 사실감 있게 연출하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었을 그 세계의 진입 장벽을 흥미롭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망가졌던 삶을 다시 일구어 나가는 브랜든의 모습은 우리의 소방관들이 지켜내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를 가슴 따뜻하게 전달해주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이 영화의 모티브이기도 한 실제 사건, 애리조나주의 거대 화재 진압 작전에 에릭의 팀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 재난으로 꼽히기도 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비로소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도 함께 드러나게 되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의 해설이 시작됩니다. 아직 올리 더 브레이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훌륭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감상하신 다음 지금 영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불에 타고 있는 곰의 형상, 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느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 불길한 꿈에서 깨어난 에릭은 출동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는 그 직전의 꿈을 관객들에게 연상시킬 의도를 가진 것처럼 에릭의 벨트에 그려진 곰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릭과 아내 사이에 벌어지는 의미심장한 대화까지 이어서 보여주고 있죠. When are you just gonna give up on that thing and get a new one? Well, you know me. Love a lost cause. 얼핏 보면 낡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아내의 습관에 핀잔을 주는 듯한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아침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아만다의 캐릭터는 이 영화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Attaboy. There you go. We were gonna put him down, but then Steinbrink said we should call you. So what do you think? 아만다는 낡은 수도 배관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볼품없는 말들을 자신의 목장으로 데려와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돌보려 하는 낡은 존재는 낡은 배수관이나 버림받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그런 습관에 핀잔을 줬던 에릭, 바로 그 자신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I'm a different person. I have moved on from my addiction and you are still fucking feeding yours with another kind of drug.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두 사람에게 마약 중독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대화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결혼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과연 마약 중독 전력이 있는 자신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만다는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브랜든처럼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아만다에게는 생명에 대한 의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수도 배관을 고치듯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돌보며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에릭에게 자녀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겠죠. 하지만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그리고 영화의 전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에릭의 꿈이 암시하고 있는 삶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에릭에게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불에 타고 있는 곰의 꿈을 꾸고 그러한 곰이 그려진 벨트를 차고 거대한 불에 맞서기 위해 매일 집을 나서는 에릭의 주변엔 언제나 죽음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니 말이죠. 그는 매일매일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만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식을 남기지 않기를 고집했던 것은 에릭도 자신에게 언제든 죽음이 닥쳐올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That bear on fire was the most beautiful and terrible thing I've ever seen. I'm feeling a lot like that bear right now, Dwayne. 그래서 그는 불타는 곰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끔찍한 동시에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과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는 존재일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그런데 그런 에릭 앞에 바로 브랜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과 너무도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의지 역시 너무도 절실하게 품으려 하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에릭이 그런 브랜든을 팀원으로 받아줬던 것, 그리고 팀을 이탈하려고 하는 그에게 필요 이상의 화를 냈던 그 모든 행동은 자신을 닮은 브랜든이라도 에릭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삶에 대한 희망을 대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브랜든은 모든 점에서 자신을 닮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단 하나, 자식을 갖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에릭의 죽음은 이미 영화의 가장 첫 장면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의 아내 아만다가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브랜든을 위로한 것 역시
에릭이 브랜든을 그의 곁에 두려고 했던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So why are you so pissed at this kid? I didn't say that. Oh, maybe it's because he made the choice that you're avoiding. His thing has nothing to do with me, okay? I think it's got everything. No. I don't want to do this. 이 영화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단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겨준 유산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보답일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죽음을,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안타까운 희생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을 죽음이 아닌 생명과 희망으로 기억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과 브랜든의 관계를 그려내는 방식은 영화적으로도 여전히